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 도학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게 철학과 의학 그리고 역사 이 문제만큼의 도학이 그 세계를 한 번에 다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근데 이게 제가 이 분야를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철학 그러면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두 군데를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로 배운 거는 이제 서양 철학 위주로 많이 배웁니다. 동양 철학에 관련된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학교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잘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중국의 역사, 각 왕조별로 일어났던 그 왕조들의 그저 백성들을 갖다가 지배하고 가르쳤던 그런 사상사 위주, 이렇게 이제 동양 철학을 쭉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서양 철학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 뭐 그리스 로마 우리 헬레니즘이라고 이름 붙여진 인본주의 사상, 그리스 로마 철학들은 뭐 무슨 뭐 테스 뭐 각종 뭐 우주의 존재 근원 뭐 이런 거 쭉 물어보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피노자 뭐 하이데크, 그 다음에 중세에 이제 관념 철학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뭐가 뭔 소리인지 주로 사회주의 위주로 나가고 사람 사는 세상 위주로 이렇게 철학을 움직여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영성에 관련된 문제, 도에 관련된 문제로 주로 들어가게 되면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철학 문제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 선도 문화의 가장 핵심이 인내천이거든요. 사람이 하늘이다. 그리고 하늘의 그 현상이 인간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는 생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생각에 거론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이름 붙인다. 뭐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알고 들어가 보면 계속해서 선 지식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철학이 참 겉만 흔들었구나 하는 게 알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의학 문제는 말이죠. 의학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프로이드의 그저 심리학, 그 정신건강의학 이 파트가 이제 저희들 이 도학하고 주로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기에 선지식의 불교 철학을 한번 타 들어가 보면은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끝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선도에서 도에 관련돼서 불교 철학, 불교 사상사를 쭉 받아보면은 그것도 그냥 밖으로 드러난 하나의 껍데기로 보입니다. 불교 사상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나중에 참 알기 쉽고 이해가 쉽게 됩니다. 천수경, 법화경, 화엄경, 다란이경, 그리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것들이 근본되는 직지 본심이라고 이름 붙인 근본되는 자리에 들어가면 바로 알게 된다. 직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상사, 이 동양 도철학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의학 분야가 말이죠. 심과 신을 따로 분리해 놓은 게 서양이거든요. 우리 심신 이온론 만드는 게 주로 만드는 게 데카르트거든요. 이 데카르트가 이제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래서 몸의 근원이 뭐냐 해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간 게 이제 서양식 분석학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동양 철학, 불교 철학을 다 보면서 인간의 생로병사 전체가 본성이라고 이름 붙이지 무의 영역에서 어떤 물질들을 하나를 만들어 놔가지고 심신 이론론으로 규결이 됩니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아니고 동양적 이론론으로 바뀌거든요. 몸과 마음 하나라고 심신 이론입니다, 이렇게. 자, 그것까지 이제 다 알게 되고 나면은 의학 중에서도 말이죠. 한의학에 관련된 딱 들어가 보니 도학에서 퍼뜨려져 나온 게 한의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한의학 서적 그러면 최고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동의보감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허준이. 근데 동의보감, 동이라 하면 동쪽의 의학이라는 소리인데 서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 인도에 그 가면 인도도 뭐라 그랬는데 의학이 인도 의학이 그게 서의보감입니다. 서의보감. 그럼 남이도 있을 거고 북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이는 잘 모르겠는데 북이가 말이죠. 아주 재미있게도 우리가 묘족이라고 이름 붙여진 중국 소수민족 중에 하나의 묘족이 갖고 있는 침뜸탕약이 북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 묻은 걸 합해고 중의라 그러지 않습니다. 중국의학이라고. 남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의, 서의, 북이까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참 우습게도 유라시아 대륙일 때 근처를 걷던 환인, 환웅, 당군에 이르렀던 삼성조에 있었던 이분들의 의술이 그대로 지금 중국 의학의 중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거꾸로 돌아온 게 한이고요. 그럼 중의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최고의 한의학 경전이 그 옥황심인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한의사들은 어떤 의학의 원전을 갖다 옥황심인경으로 보거든요. 뭐 황제내경이라고도 그러죠. 그거를. 황제내경이나 옥황심인경에 그리고 동의에 이 모든 게 가장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무엇이냐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무엇이냐 할 때, 물론 허준의 동의보감인데 제일 첫 시작은 말이죠. 인간의 기능적 구성을 먼저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쪽에서 나오는 심신 이원론에 나오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자, 분자, 세포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동양의학에서 가장 근본되는 것은 에너지체, 그리고 진동체, 그리고 진동을 있게 한 근본체, 이걸 정기신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가 정이라 그러고요. 그 에너지가 근본되는 자를 기라고 붙이고 기를 있게 한 근본 자를 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허준이가 한 그 동의보감의 가장 기본은 사람은 정과 기와 신으로 이루어진 전기능적 요소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 중에서도 최고의 의사를 갖다가 우리가 심의라 그러거든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병은 마음이 근본되는 모습이 생겨나가지고 생긴다. 이게 정과 기와 신이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진 절대의 자리에서 나와 있는 것이 때문에 정기신 자책은 이 인간의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덩어리, 큰 덩어리 안쪽에 몸이 있고 몸을 일으켜 있는 그 기라고 이름 붙인 진동체가 있고 진동을 일으키게 한 근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다 뭉뚱그려서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세 군데가 나왔다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정기신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일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의 신이 세 개의 기능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게 의학을 한의학에서 얘기할 때는 보조수단으로서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 1번이고 몸을 고치는 보조수단으로서 네 가지를 쓰거든요. 침뜸탕약으로 말이죠. 그럼 이것도 보면은 침과 뜸, 이것은 철저하게 기의 순환 흐름도를 따지는 거고요. 탕약은 말이죠. 그 에너지체 자체를 갖다 변환시키는 특수한 요소를 그쪽에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되는 게 우리 도학에서 이름 붙여진 생각 에너지를 있게 한 근본 그 자리를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하늘 자리를 마음이라고도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자리를 마음이라 하고, 그래서 마음을 고치는 것이 몸을 고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고치는 의사를 심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서양의학과 이제 지금 근대 학문을 하면서 잠깐 들어가다 보니까 서양의학이 지금 심신이원이기 때문에 철저히 몸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몸 중심을 갖다가 이제 해부를 통해 가지고 각 이 장부와 뇌든 어떤 호르몬이든 기능성을 갖다가 따져가지고 기능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엄청 개발을 해왔죠. 그것도 화학적 요법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몸 자체를 전체 하나의 화학 공장으로 보고 있는 게 서양의학입니다. 그 화학 공장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 기계 자체를 이제 각 장부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세포 전체가 약 한 60조 개라고 보는데 세포 자체가 또 하나 쪼개고 나누고 들어가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잡아냅니다. 이게 서양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양의학은 한의학 위주인데 우리 한의학이라고 이름 붙이면 도학이라 그러잖아요. 그 근본이. 그 도학은 모든 것을 마음의 영역으로 봅니다. 그 재미있게도요. 근데 이 마음하고 감정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이 감정은 몸하고 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간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간 과정인데 이 마음의 기본 영역은 이 감정도 영향을 미치고 몸도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 스티뮬 앤 리스판스라 그래가지고 자극과 반응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감정이라 그러고 그 감정을 일으키게 된 근본 자리를 마음이라 그러기 때문에 근본 자리를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심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소위 감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감정은 곧바로 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이걸 우리 한의학에서는 감정과 몸의 상관관계를 확실히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다 못하는데 그 6기라 그러거든요. 6개의 기운, 풍한서섭조화, 이 기운들이 몸에서 조화롭게 움직일 때는 건강 상태라 그러고, 이게 어떤 편중되게 있으면 그 한쪽 부분이 계속 굳어지게 되면은 그게 굳음이게 되면은 병이 되고, 분리가 있으면 건강치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6기라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 인체를 병들게 하는 모든 것은 냉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기운 중에서 우리 감정의 상태라고 하는 게 이 생각의 진동수를 갖다가 감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기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 생각의 진동수, 노기, 분기, 생기, 활기 뭐 이런 식으로 기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기 자체가 진동수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낮은 진동수, 저 진동은 점점 해가지고 결국에는 굳어진다 그러거든요. 이걸 병이라 그럽니다. 우리 암세포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전부 냉기입니다. 냉한 기운이 되면 찬 기운은 진동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기운은 진동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는 그걸 갖다 느낄 때 활성화된 기운을 온기라 그러면서 또는 불기운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면역력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제 이제 두 번째 이 아스트라제네카, 우리가 말하는 아재 백신을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맞을 때나 두 번 맞을 때나 이게 무슨 백신이 아무런 영향이 없냐. 제 주변에 제 비슷한 나이 또래들은 막 몸살 나서 뭐 사흘 동안 못 움직였다. 뭐 저희 집사람도 그냥 한 이틀 동안 막 두통에 열심히 이제 타이레놀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저는 이 하나하나 매일 아침 명상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명문호흡을 통해서 신장의 불균을 제가 길어내거든요. 불균이라고 하는 게 진동수를 높이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일을 조금 하거나 하면은 몸에 열도 호끈하게 나고요. 바깥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기운입니다. 이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기운은 곧 면역력이라는 이름과 통하는데, 그 백신을 처음 맞으나 두 번째 맞으나 계속 아무리 끄떡이길래,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아하, 몸에 면역력이 강화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구나. 그래서 뭐 두통이나 뭐 몸살이 뭐 이런 아무런 느낌 없길래 참 웃긴다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로병사의 그 비밀 중에 병이라고 하는 생각 에너지의 이 저진동, 이것은 고진동 상태를 항시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결국에 면역력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에 어떤 잡다한 기운들이 들어오더라도 방어가 된다라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학을 하게 되면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수련을 하고 도학을 공부하고 선지식을 가지고 온몸으로 실습을 하다 보면은 이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학이 되고, 그리고 이 선지식을 공부를 하다 보면 동서양 철학을 망라하는 최고의 철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흘러온 상부시대부터 내려온 우리의 조상들이 발걸음을 쫓다 보면은 역사에 대한 관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인간의 살아온 그 경험의 기억들을 개인의 스토리를 하는데, 집단으로 만든 인간의 그 경험이 역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역사학이기도 하고요. 최고의 의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주변 이 도를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에게 하는 것은, 당신들이 걸어오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를 잡는 것이 인간이 창조해낸 돈, 권력, 명예, 이성, 이 네 가지 차원을 벗어난 가장 큰 가치를 쫓는 일이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에 무엇을 그렇게 강하게 원하고 추구했던가, 이걸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은 몸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즐겁고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일이 도학이란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나고 똑똑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추구했기 때문에. 제자랑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이 도학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뿌듯하게 느낍니다. 고맙습니다.